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연비 좋고 가성비 좋은 차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차량은 아반떼 디젤입니다. 사실 아반떼 하면 1.6 GDI 오일 감소 이슈나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없는 1.6 디젤 엔진입니다. 1.6 디젤은 그렇다 할 고질병이 사실 없어요. 또 자동 6단 4골 미션이 들어가게 되면서 좀비 미션이라고 불리는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디젤이라서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고요, 고속도로 가면 그냥 20은 우습게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요즘에 디젤 차들이 시세가 쭉쭉 많이 떨어졌잖아요. 일반 가솔린보다 디젤 차가 신차가는 높으면서 중고차 가격은 지금 현재 굉장히 가성비가 있어졌다. 세금, 유류비, 보험료, 유지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국민 첫 차라고 불리는 아반떼 디젤을 첫 번째로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아반떼를 보실 때 이게 디젤이라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터보랑 DPF를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머플러 안쪽에서 그을음이 이 정도면 지문은 보이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뭔가 이제 푹 떠지듯이 잼 뜨듯이 매연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 차량은 걸러야겠죠. 디젤 차는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터보가 또 있겠죠. 운전석 앞쪽에 보시면 여기가 바로 터보입니다. 혹시나 촉촉하게 뭔가 묻어 있진 않은지, 오염되어 있진 않은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이, 아반떼는 첫 차를 운행하심에 있어서 소모품 관리를 좀 소홀하게, 몰라서 못하거나 아까워서 못하거나 조금 미루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은 소모품 관리는 타이어랑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교환을 하면 새 걸로 되지만, 엔진 오일이나 부동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관리를 잘 안 해줬었다면 부동액을 새 걸로 교환하고 엔진 오일을 새 걸로 교환을 해도 나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액이나 엔진 오일 같은 경우를 보면서 이 전차주분이 관리를 잘 했구나 못했구나 이런 걸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부동액 같은 경우에는 녹물이 한번 돌게 되면 돌이키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부동액이 핑크색이죠. 핑크색은 교환한 지 얼마 안 된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부동액 통이나 다른 부분들을 봤을 때 오염도가 깊지 않다, 이 정도면 전차주분이 잘 관리를 해주셨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반떼 매물을 고르실 때요, 이 차량은 프리미엄 등급이라서 아반떼이지만 버튼 시동이랑 또 이제 통풍 시트, HID 헤드램프 이런 식으로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밑에 단계인 스마트나 또는 모던 등급, 이렇게 등급별로 좀 더 낮게 보더라도 금액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요, 처음에 보실 때부터 옵션을 그래도 좋은 걸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차량으로 왔는데요, 바로 올류 크루즈인데요, 상품화 전이라서 아직 좀 많이 지저분한데요, 크루즈 같은 경우에 신차가가 아반떼보다 훨씬 높았어요. 신차로 구매하시는 분들이면 소나타, K5 사지 이런 정도로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은 1000만 원이 안 돼요. 이게 신차가가 한 2200, 300 이 정도 급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신차 출고는 안 되고 중고차도 찾는 사람이 없으니 수요가 적어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아반떼처럼 크루즈도 국민 첫 차로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속주행 안정성이랑 주행 질감이 동급 대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크루즈를 타보신 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예요. 크루즈 정말 좋은 차다, 수리비가 비싼 것만 빼면 정말 좋은 차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을 말씀드려보자면요, 1400cc급 터보 엔진이라서 힘은 힘대로 있으면서 세금도 아반떼보다 더 저렴합니다. 터보 엔진이라서 연비가 안 좋은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터보가 달려 있어도 배기량이 작기 때문에 아반떼랑 거의 비슷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고속도로 가면 10 후반 정도는 정속 주행했을 때 무난하게 뽑아낼 수 있다. 그리고 크루즈에 대해서 고질병,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요, 누유나 누수에 대한 고질병, 미션에 대한 고질병은 크게 없는데요, 크게 없다 뿐이지 고장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닙니다. 정비를 해야 될 때는 수입차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중고차 구입하실 때 아반떼보다 연식 키로수가 짧아서 고장 안 나겠지 하면서 이제 그냥 구입하지 마시고, 누유랑 누수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터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터보 하나만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돈이 지출이 될 수 있으니까요, 주행을 해보면서 터보의 반응이 어떤지, 엑셀을 밟았을 때 차가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는지도 점검을 해보시고, 이렇게 터보가 앞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 호스나 터보 쪽에서 혹시나 누유가 있는지, 휘파람 소리가 나진 않는지 이런 것들 잘 봐주셔야 되고, 앞쪽에 사고가 있었다면 수리가 잘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쉐보레 차들이 대부분 열선 시트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날씨가 풀리면서 점검 안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도 꼭 한 번씩 눌러보면서 점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불이 계속 잘 들어
들어와 있고 따뜻해지는지도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중간에 열선 시트가 고장나게 되면 한번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고 바로 난 누르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꺼져버려요. 열선 시트가 약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끝까지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쉐보레 차를 구입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현대기아는 내비가 굉장히 잘 활성화가 되어 있죠. 쉐보레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쓸모가 거의 없고요, 크루즈급까지는 이 내비게이션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USB 잭으로 해가지고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시고 결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차량은요, K7 프리미어입니다. 가성비 좋고 연비 좋은 차를 고르라 그랬더니 왜 K7이냐. 일단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고요, 1,60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게 벌써 1,600만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고차입니다. 휠하우스 여기까지 그냥 차가 없어졌던 차량이고요, 사고차기 때문에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K7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사고가 없는 차량 기준을 해서 봐도요,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가 더 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보다 200에서 300만원은 좋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K7 하이브리드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왜 대형차를 추천을 하냐, 첫 번째 차랑 두 번째 차가 준중형이었잖아요. 국민 첫 차라고 불릴 만큼 작은 차였는데 사회초년생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큰 차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비랑 공간감 그리고 뭐 승차감 이런 것까지 다 갖출 수 있는 차가 이만한 게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로 좀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쪽 부분이 없어졌던 차량이에요. 보시다시피 실리콘이 어색하죠. 그렇다는 건 엔진까지 건드렸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뭐 10년에 20만, 배터리랑 모터 보증이 되잖아요. 이 부분을 만약에 사고가 나서 한 번이라도 건드렸다 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이 보증은 물 건너갑니다. 건드렸다라는 건 제조사에서도 사고 나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고장 그리고 보증이 되지 않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하셔야 돼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저렴합니다. 구매를 하실 때 사고 차더라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는 부분까지 먹은 거냐 안 먹은 거냐는 꼭 주의를 하시면서 봐주셔야겠죠. 참고 말씀드리자면 하이브리드 배터리만 신품가로 600만원이고요 모터 같은 경우에는 미션이랑 같이 붙어 있어서 미션 통째로 교환을 하게 되면 500만원, 600만원이 그냥 나가게 됩니다. 두 가지만 나가도 1000만원이에요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엔진에 들어가는 냉각수랑 하이브리드 전용 냉각수가 따로 있습니다. 색깔이 지금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르다는 건 둘 중에 하나는 교환을 했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엔진이랑 하이브리드 둘 다 있기 때문에 소모품도 2배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누유누수 되는 부분이 하나라도 더 생기기 때문에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하실 때 정숙성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신데요, 엔진이 개입이 돼서 시동이 걸리면 일반 내연기관보다 시끄럽기 때문에 정숙성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서 시동도 한번 걸어보고 주행도 해보면서 이 정도 소음이면 괜찮겠구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하면 연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생각보다 연비가 안 나오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엔진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배터리 상태, 충전 효율이 좋지 않아서 연비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서 이 정도면 하이브리드 사는 메리트가 있겠구나 직접 체험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준대형 세단으로 넘어오게 되면 재원상 나오는 연비랑 실제로 나오는 연비랑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를 이제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연비 좋고 가성비 좋은 차량 좀 몇 대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